최근 손흥민의 이전 동료이자 절친 에릭센이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속팀인 인터밀란이 4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에릭센은 덴마크 출신이면서 토트넘에서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뛰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인데, 토트넘에서는 우승컵 하나 들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 2019-2020 시즌 겨울 이적 시장 때 인터밀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있었죠.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도 토트넘과 재계약하지 않겠다, 즉 떠나겠다고 천명해버린 상황. 레비 회장은 에릭센이 남길 원했지만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적료가 1억 유로에 달했던 선수인데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되자 몸값은 쭉쭉 떨어지면서 에릭센이 원했던 팀인 인터 밀란에서 오퍼가 들어왔고, 클럽 간의 이적료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레비가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금액 2천만 유로를 받게 되면서 에릭센은 기분 좋게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토트넘 다큐 방송분에서는 카메라가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레비 회장도 죽음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급은 다른 클럽만큼 맞춰줄 수 있었다 얘기하고, 에릭센은 토트넘을 떠나겠다는 건 돈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을 하는데 네. 에릭센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한 레전드급 선수였고, 공격형 미드필더이면서도 50골을 넣은 핵심 중에 핵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급이 판타스틱했죠. 주급이 8만 파운드였습니다. 에릭센 같은 활약이면 이미 구단에서 재계약 요구를 하긴 했었겠죠. 20만 파운드까지 제시했다는 기사가 있긴 했지만 에릭센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 문제가 아닌가 싶었지만 인터 밀란에서 에릭센과 계약한 주급은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주급 32만 파운드였습니다. 토트넘에서 케인이 받는 주급의 1.5배였고 진정 B클럽에서 필요한 선수일 때 줄 수 있는 금액이었죠. 네. 확 부러움이 밀려오시죠. 네. 손흥민은 현재 재계약 말이 오가면서도 최대 금액 20만 파운드가 나오고 있으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하지만 더 황당한 상황은 최전성기 월드클래스 2명을 보유하고 한 선수는 역대급 기록으로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한 선수는 2년 연속 텐텐 기록을 쓰며 구단 역사의 최초인 선수, 유럽 5대 리그를 둘러봐도 현재 2년 동안 최초의 선수인데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상황이라니.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절친의 상황이 너무 다르죠. 토트넘을 떠난 에릭센은 1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버렸고, 토트넘을 지킨 손흥민은 납득할 수 없는 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솔직히 에릭센이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선택한 인터 밀란도 당시엔 그렇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리에A는 유벤투스가 9년 연속 리그 1위에 오르면서 독식을 하는 리그였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어 리그 우승보다 유벤투스가 아닌 다른 팀이 세리에 우승하는 건 더 힘들다고 예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프리미어 리그 우승은 우선 독식은 아니거든요. 현재 리버풀, 맨시티가 왔다 갔다 했고 B클럽 4팀이 우승 도전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서로 이기고 지고 하다 보면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거기다 유벤투스엔 우승 제조기 호날두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들어맞을까요? 콘테 감독이 인터 밀란을 지휘봉을 잡고 2년 만에 리그 우승을 미리 확정시켜버렸습니다. 앞으로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말이죠. 에릭센은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 이룬 에릭센에게 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손흥민이 어디로 가야 할 것 같아? 현재 유럽 리그는 매우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우승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하고, 챔피언스 리그 티켓 마지막 한 장을 3위에서 7위 팀들이 마지막 경기까지 치러봐야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토트넘은 레스터 시티와 38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급 경기가 될 상황입니다. 당연히 토트넘이 4연승을 한다는 가정입니다. 스페인 라리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초접전 2점 차이로 우승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와, 부럽다. 아틀레티코가 한 번만 무너지면 바로 바뀌는 상황이죠. 세리에A는 유벤투스가 무너지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두고 매우 치열해서 자칫 유벤투스가 6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매우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유벤투스는 한국에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챔스 탈락 수모를 겪으면 좀 속이 시원하겠네요. 이번 시즌 축구는
무관중이라 재미가 반감되어 있으면서도 순위 경쟁만큼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에릭센이 우승컵을 드는 모습은 분명 손흥민이 매우 부러워할 것이고 그를 응원해 줄 것입니다. 토트넘 다큐에서는 에릭센이 이적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케인이 시청하는데 정말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읽혀지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더욱 그렇게 느낍니다. 최근 덴마크 방송에서 손흥민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덴마크 방송에서 손흥민을 단독 취재하러 온 건 아니겠죠? 덴마크 출신 축구 선수들 때문이거나 에릭센 때문에 인터뷰를 한 듯합니다. 스퍼스웹은 손흥민이 에릭센과 함께 뛰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손흥민은 덴마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호이베르와 에릭센을 언급하며 두 선수 모두 환상적인 선수다. 나는 에릭센이 많이 그립다. 그는 엄청난 선수였다. 나는 에릭센의 모습을 하루 종일 볼 수 있었다. 에릭센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만약 에릭센이 한국인이었다면 함께 국가대표팀에서 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질투가 난다면서 특급 칭찬을 했습니다. 호이베르에 대한 칭찬도 있었죠. 호이베르는 이번 시즌 환상적이었다. 그는 투사이며 우리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 나는 스트라이커이지만 공을 잃어버려도 그가 뒤에서 지켜줄 것임을 안다. 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에릭센이 팬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선수들 중 연락을 주고받는 선수가 누구냐고 했을 때 손흥민도 언급하며 전화 채팅 등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 팬들 입장에서 보면 에릭센 그립죠. 네, 그리고 부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러울까요? 우승을 경험을 했다고 해서 우승 커리어를 쌓았다고 해서 그 선수가 핵심 선수인 건 아닙니다. 손흥민과 에릭센은 동갑내기이고 지금부터 2-3년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기량을 만개한다면 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우승했을 때 그 기쁨도 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에릭센은 냉정하게 말해서 토트넘에서는 최고의 선수로 팀의 핵심이었고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인터 밀란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에릭센은 먼저 20대 초중반에 리그 전 경기를 출전하기도 할 만큼 대부분 경기에 주전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즌 평균 47경기를 뛰었고 리그에서만 38경기 중 평균 36경기에 출전할 만큼 꼭 필요한 선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손흥민보다 더 출전 경기, 출전 시간이 더 높았습니다. 그만큼 포체티노 감독은 에릭센을 많이 의존한 거죠. 하지만 인터 밀란으로 갔을 때 그는 주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낮지만 리그 23경기에서 2골을 넣고 전매 특허 도움도 단 1개도 없습니다. 선발 출전도 15경기 정도이고 우승을 확정했던 경기에서도 후반 28분 뛰고 골을 넣었습니다. 루카쿠는 에릭센의 기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탈리아를 배우지 않아 녹아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콘테 감독은 뭐 크게 미련도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자, 손흥민이 우승을 하기 위해 어디론가 이적을 했다고 합시다. 주급도 많이 받고요. 그렇다고 손흥민이 비주전이 되길 바라는 팬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출전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맹활약을 하지도 못하는데 우승컵 들어올리는 걸 지금 손흥민 시대에 살면서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네, 팬들은 원하지 않죠. 그래서 에릭센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손흥민은 에릭센 같은 대접받을 리 없습니다. 어딜 가든 주전일 것입니다. 현재 유럽 통틀어서 레프트 윙어 몸값이 4위인데 말 다 했죠. 조금 좀 과하게 비유하자면 일본에서 미나미노가 리버풀로 이적했을 때 일본 축구 팬들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손흥민을 꼭 넘을 것이다 라고까지 했죠. 하지만 클롭 감독은 미나미노를 칭찬은 하지만 기용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기용에도 활약도 미비했죠. 그런데 팀이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우승 세레머니에 미나미노가 당연히 있었죠. 시청한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미나미노 팬이 아닌데도 민망했습니다. 아무 공헌한 것 없이 우승을 기뻐해야 하고 결국 동료인 핸더슨이 우승컵을 들게 해줍니다. 네, 그냥 기념 사진이죠. 손흥민 팬으로서 너무 극단적인 비유였지만 양해 바라면서 이런 우승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손흥민이 전성기 시절 팀을 이끌면서 우승컵을 들 수 있는 날. 어게인 1988. 우선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시켜놓고 이적이든 주급이든 우승이든 관심 가져보죠. 손흥민이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며
차범근의 유럽 리그 최다골 경신과 자신의 최다골 경신을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손흥민 파이팅! 에릭센도 파이팅!